네, 이번 시간은 받은 연봉도 안 받은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흐름을 쭉 봤을 때 먼저 이 5천만 원에 내가 연봉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연봉 자체를 낮추어주는 소득공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세금이 내려가게 되면 이 내려간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서 더 한 번 더 내려준다라고 보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납부세액과 정산을 하는 흐름이다라고 지금까지 보셨는데요. 자, 분명히 이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로 세금이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그렇긴 하더라도 세금이라는 거는 내리면 내릴수록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연봉 자체를, 즉 이 시작 자체를 더 일단 내려서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세금이 절세가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 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거,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이 5천만 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5천만 원에서 소득공제 들어가고 또 거기서 세액공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5천만 원을 좀 더 줄이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실비 변상적 급여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일직료, 숙직료,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건 뭐냐면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숙직하시는 분들 계시죠? 번갈아 가면서 오늘은 누가 숙직하자라고 해서 숙직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찜질방에서 뭐 잠깐 뭐 씻고 나왔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찜질방 비용 있죠? 그거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회사에 주면 그 금액만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 그 실비 금액을 받은 만큼은 내가 비록 회사에서 돈을 받았지만 숙직으로 통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받았지만 안 받은 걸로 치겠다. 즉, 요 급여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직료, 숙직료,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실비 금액만큼, 실제로 나간 그 실비 금액만큼은 총 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출퇴근을 하는데 나의 자가용으로 직접 출퇴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름값이나 뭐 주차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들에 대해서 보조를 하겠다라고 해서 월 한도로 2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월에서 2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월 달에 회사에서 자가운전 보조금으로 20만 원을 주고 2월 달에 40만 원을 줬다. 자, 이런 경우에 2월 달에는 40만 원 전부 인정 못 받고 20만 원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1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한도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 월 개념 한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라는 부분이죠. 식사는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직접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사태, 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단 식사, 즉 현물이죠. 식당을 이용하거나, 즉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또는 쿠폰 같은 거 통해서 근처에 있는 식당이랑 이렇게 제휴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경우, 즉 실제 현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금액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너의 연봉으로 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식사태. 우리가 돈으로 지급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밥값이 굉장히 비싸죠. 거의 한 끼에 뭐 10,000원 이렇게 하는데 월 10만 원은 조금 이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식사대 돈으로 지급한 거는 10만 원밖에 인정이 못 된다. 자, 그러면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사대까지 중복으로 주는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도가 인정이 되냐? 그런 경우에는 현물 우선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만 인정을 하고, 그러면 식사대는 당연히 요거 비과세
적용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식사 우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육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자녀가 있고 6세 이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면 나의 총급여에서 줄어들게 되니까 절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비과세들은 총급여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월급여라고 되어 있죠. 월급여가 이제 한 달에 250만 원씩 1년치 해서 3천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 보시면 그냥 급여라고 되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급여, 상여 뭐 여러 가지 이름들로 받는 그러한 명칭들이 있어요. 하지만 명칭에는 관계없이 급여라고 되어 있던 뭐 상여라고 되어 있던 어쨌든 내가 돈을 받은 건 맞기 때문에 모두 다 나의 연봉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1,9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나의 총소득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식사대라고 되어 있죠. 자, 식사대는 한 달에 20만 원씩 12달 제공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한도가 초과됐죠. 그래서 월 10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식사대는 비과세로 인정되는 금액 얼마예요? 1년에서 12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120만 원밖에 비과세 인정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지금 25만 원씩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20만 원씩 해서 1년에 총 240만 원밖에 인정이 안 되겠네요. 자, 그리고 보육수당, 자녀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5만 원씩 12달. 이거는 한도 미달이니까 전액 다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계산을 해보면 비과세 소득을 빼는 거죠. 요 총 받은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식사대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보육수당을 빼서 내가 실질적으로 소득의 금액이 되는 것은 총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요 금액만 나의 소득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부터 이제 소득 공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작액 자체를 낮춰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비과세 소득이고요. 이 비과세 급여는 여러분들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경우도 많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게 있는데 회사가 놓치는 것이 없는지 한 번쯤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